안녕하세요, 박지연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 이제 여성위원회 소속 디지털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불꽃으로 활동하기 이전에는 사실 여느 대학생처럼 열심히 살던 그런 대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학생회도 하고 모든 공모전에 거의 참여할 정도로 목표가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든 좀 이루고자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저나 같이 활동했었던 단이나 둘 다 기사 수업에서 같은 주제로 기사를 계속 써냈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불법 촬영이었는데요. 근데 마침 뉴스통신진흥회에서 처음으로 제1회 탐사 신청 르포 공모전을 열었어요. 교수님께서 너네 둘이 좀 같이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좀 제안을 주셨고요. 관련 검색어들을 좀 구글링을 하거나 좀 쳐봤는데 보게 된 게 N번방과 관련된 글이었습니다. 갓갓이라 불리는 어떤 한 가해자가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학행위를 하고 있고 그런 영상이 텔레그램의 N번방을 통해서 퍼진다는 내용의 그런 글이었는데요. 정말일까? 라는 생각으로 이 N번방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N번방의 존재를 안 지 5시간 만에 N번방 잠입을 성공을 했고 참 충격을 받았어요. 글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그 예상했던 것들을 눈으로 직접 접하니까 그 충격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이거를 봤으면서 신고를 안 했다고? 근데 이거를 즐기고 있다고? 사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문 기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거를 심층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누굴 따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있었을지언정 이거를 할까 말까 하는 고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N번방 사건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게 정말 심각한 범죄라는 걸 합의하게 된 시점은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전까지만 해도 디지털 성범죄라는 말 자체가 너무 어색했었거든요. 그거는 그래도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굉장히 약한 그런 범죄지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피해자의 직업군을 제목에 썼던 보도가 있어요. 피해자가 어떠한 자세를 했다거나 하는 그런 식의 보도가 정말 피해자 생각은 단 이만큼도 하지 않는구나. 근데 그 기사에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우린 이런 게 궁금하지 않다라고 많은 댓글을 달아주신 덕에 사회는 많이 변화를 했구나 느낄 수 있는 한편 그럼에도 일부 기자들은 이 변화는 사회상을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죠. 아직도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이 가장 문제인 지점이죠. 계속해서 유포가 이뤄지고 있고 계속해서 가해자들의 그런 가해 행위가 멈추지 않으면 피해자는 일상 회복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변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지난해 말에 권인숙 의원님이 밥을 먹자고 해주셔가지고 그때 정치 같이 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의 자리에 있으면서 생각보다 바꿀 수 있는 게 있다. 우리의 목소리에 힘이 있으면은 이 사회의 잘못된 것들을 변화시키는데 그래도 조금은 더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말에 좀 마음이 많이 동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그냥 어린 마음에 가졌던 꿈이기도 한데 나락골이 엉망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들리는 걸 보면서 나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막연하게 하기도 했었거든요. 저희가 추적단 불꽃으로 활동을 할 때 일부 악플러들이 이러다 정치한다고 이렇게 나대다가 정치한다고 너 까불겠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가해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했던 말이 정치를 좀 하면 어떠냐, 정치해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좋은 거지 라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해서 나빠지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이 거대한 양당 안에서 국민의힘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윤석열 후보의 그런 발언을 보고 특히나 그 마음이 되게 좀 확신을 얻게 되었는데 차별이 개인의 문제다. 구조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발언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사회적 약자로 살아보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저런 말을 너무도 이렇게 쉽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정말 힘든 일들을 이제 겪어오면서 이 사회가 변화를 해야겠구나를 이제 몸소 느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2030 여성들의 이제 표심이 주동표인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민주당에서 이제 지난 거우들이 너무 이제 있으니까 이제 지난 뭐 박원순 안희정 사건 민주당을 다시 이제 뽑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좀 정비를 하고 이제 피해자분들이 좀 일상 회복을 하실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반성을 하고 사과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는 이런 범죄 문제에 대해서 남녀 가리지 않고 모두가 공감을 하고 같이 분노를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여성만의 문제로 되게 비춰지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메일로 온 그런 연락들을 봤을 때 이제 남성의 피해자도 굉장히 많았다. 그게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사회 문제들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는 게 결국에 매번 여성인 거예요. 뭐 국회의원 분들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결국에 이제 여성 단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여성의 문제로만 이제 계속해서 사회가 치부를 해버린 게 아닌가. 불법 촬영 사건 이런 범죄 사건을 정말 젠더를 나누지 않고 성별을 나누지 않고 우리 사회가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좀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두가 공감을 할 거예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세상에서 보다 안전한 세상에서 산다는데 그거를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런 이대남들이 가지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들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나가는데 저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역할들을 좀 해보고 싶고요. 정치 행보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